오늘은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음식점 7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장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프랜차이즈 국밥집이 6개점인데 거기에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잠깐 들르는 편이고요. 가면 보통 점장님이랑 커피 한 잔 하고 와요. 그리고 제 개인 일식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들르는 편입니다. 뭐 특별히 일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밥 먹으러 갑니다. 제 가게지만 진짜 엄청 맛있거든요. 그리고 밥 먹으러 간 김에 전달 사항이 있으면 점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고요. 사실 개인 일식집은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좀 섬세하게 운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기는 합니다. 이렇게 제가 가게에 안 나가지만 7개 매장 다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. 요즘에는 운영시간 제한 때문에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순수익도 충분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. 물론 가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문제도 자주 생기고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. 다 그렇죠. 뭐 힘 안 드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. 다만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겁니다.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공식 2가지가 있어요. 여러분이 장사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싶다면 이 2가지 공식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 공식은 매장이 100개여도 돼 라는 공식인데요. 매장이 당장 100개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매장이 100개로 늘어난다고 해서 오토 운영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면 그건 사장이 어딘가에 불필요하게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예요. 그게 어디인지를 찾아서 100개 매장에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3가지 들어 드릴게요. 만약에 직원 채용 면접을 항상 사장이 보는 거예요.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. 100개 매장에서 할 수 있어? 못하겠죠. 뭐 잘못된 겁니다. 대신에 면접 가이드를 만들어서 점장에게 주세요. 그럼 100개 매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예로 육수가 아주 기가 막힌 곰탕집이 있는데 그 육수 비법이 너무 어렵고 남한테 알려주기도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사장이 아침마다 나가서 육수를 만들어 줍니다. 100개 매장에서 할 수 있어? 못하죠. 그럼 잘못된 겁니다. 사장이 할 일은 매일 육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직원도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맛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육수를 개발하는 겁니다. 그럼 100개 매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예는 좀 더 어려운 경우를 들어볼게요. 사장이 직원에게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하는 겁니다. 100개 매장에서 할 수 있어? 못하죠. 그럼 잘못된 겁니다. 그렇다고 서비스 관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처음부터 서비스 교육 강사를 채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. 이럴 때는 친절함이라는 걸 직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최소화 시켜야 되고요. 대신 고객이 다른 부분에서 친절함을 느낄 수 있게 장치를 해놓아야 됩니다.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. 테이블마다 메뉴 맛있게 먹는 법, 안내판을 비치해 놓는다거나 테이블마다 머리끈을 비치해 놓을 수도 있고요. 카운터에 고급 핸드크림을 놔줄 수도 있고 화장실 세면대 옆에는 고급 핸드워시를 놓을 수도 있겠죠. 아니면 밥 무한리필이라고 현수막을 걸어 놓는 방법도 있고 식사를 마치면 과일 한 조각을 내어드릴 수도 있고요. 고객이 나가면서 요구르트를 드실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이거 말고도 방법은 무궁무진해요. 모두 100개 매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제일 좋은 건 직원이 친절하면 무조건 제일 좋죠. 그런데 100개 매장 직원이 다 친절할 수 있나요?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토 매장에서는 직원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가급적 줄이는 게 좋고요. 최대한 다른 방식으로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느끼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. 저는 지금까지 오토 매장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서 100개 매장에서 할 수 있어? 이 질문을 스스로 수백 번은 던져봤던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면 자연스레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. 다음으로 2번째 공식은 누구 하나 그만둬도 괜찮아 라는 공식입니다. 그 누가 퇴사를 하더라도 사장이 투입될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게 오토 매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. 만약에 오토 운영을 하다가 주방 직원 한 명이 내일부터 안 나온대요. 어떻게 할까요? 내가 나가는 수밖에 없죠. 보통 그렇게들 하시고 그렇게 오토 운영에서 멀어지는 겁니다. 이렇게 사장이 땜빵 나가는 게 왜 안 되냐면
100개 매장에서 할 수 있어? 절대 못하죠. 잘못된 겁니다. 사장이 땜빵을 나가기 시작하면 매장 두세 개만 돼도 땜빵만 하느라 아무것도 못해요. 보통 이 고비를 못 넘기기 때문에 오토 운영에 실패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직원이 퇴사를 하더라도 내가 투입될 필요가 없을까요?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이 많으면 돼요. 그렇다고 해서 적정 인원을 오버해서 직원을 더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요. 원래 그 매장의 적정 인원이 많은 매장일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. 가정을 해보자고요. 직원이 2명이 일하는 식당이 있어요. 그 중에 1명이 갑자기 그만두면 어쩌죠? 내가 나갈 수밖에 없겠죠. 반면에 직원이 10명이 일하는 식당이 있습니다. 그 중에 1명이 그만두면 어떨까요? 괜찮겠죠. 별로 티도 안 날 거예요. 심지어 2명, 3명이 동시에 나가도 괜찮습니다. 업무에 능숙한 직원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파출이나 알바 급하게 구해서 운영하면 어떻게든 돌아가요. 그리고 기존 직원들이 주 5일 근무했다면 양해를 구해서 잠깐만 주 6일씩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즉시 한두 명의 공백이 채워집니다. 직원 2명이 일하는 곳과 직원 10명이 일하는 곳,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. 그래서 오토 매장을 할 거면 가급적 덩치가 큰 매장을 창업하는 게 유리합니다. 그런데 처음부터 직원이 10명이나 되는 큰 매장을 오픈하려면 투자비도 그렇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4, 5명이 일해야 되는 중간 규모의 매장을 오픈해도 나쁘지 않습니다. 다만 이렇게 되면 직원이 그래도 적기 때문에 2번째, 3번째 매장을 가급적 빠르게 오픈하는 게 유리해요. 그럼 어디 한 군데에서 긴급한 결혼이 생겨도 급하게 다른 매장에서 도우러 올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매장이 여러 개일수록 운영이 훨씬 쉬워집니다. 그리고 매장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 또 한 가지 유리한 게 직원들 동기부여에 굉장히 좋습니다. 목표의식이 있는 좋은 인재들은 작은 가게 하나에서 정체되어 있는 걸 바라지 않아요. 사업이 확장되는 곳에서 비전을 보고 일을 하고 싶어 하죠. 그래서 직원 수가 적거나 매장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프로토로 돌리기는 좀 어려워요. 일단 내 몸을 갈아 넣으면서 좀 버텨야 됩니다. 저도 애매하게 매장 2개일 때가 가장 힘들었거든요. 근데 3개에서 4개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운영이 쉬워졌어요. 여러분 중에는 솔직히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그냥 작은 카페 같은 거 하나만 차려서 직원 2명한테 맡기고 오토로 돌리고 싶다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완벽하게 오토로 돌아가기는 어렵고요. 내가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. 순수익도 좀 애매하고요. 이건 오토 매장이라기보다는 부업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죠. 누구 하나 그만뒀을 때 내가 투입돼야 된다면 그건 오토 매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. 뭐 부업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로토 매장 여러 개 돌리면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. 이게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고비만 잘 넘기면 훨씬 쉽고 재밌어지거든요. 오늘 말씀드린 2가지 공식, 100개 매장에서 할 수 있어? 그리고 누구 하나 그만둬도 돼? 이 2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세요. 그럼 오토 매장 창업이나 운영을 준비할 때 예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.